예, 안녕하세요. 양지중고차 전문 이호식입니다. 서럽게 울었던 기억, 라는 제목입니다. 사람이 너무 서럽게 울면 울음소리와 눈물의 양이 틀립니다.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말 못하고 가슴을 腾腾칠 때,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 놓을 때, 뭐 등등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그 서러움의 정도와 깊이가 다 다릅니다. 다 틀리죠. 이런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을 겁니다. 저도 미친 듯이 큰 소리로 엉엉, 그리고 눈물이 양이 이 폭우처럼 줄줄 이렇게 흘렸던 아주 서러운 기억이 있습니다.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도 아니고요. 서러운 말을 들어서도 아닙니다. 그냥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나라는 인간이 불쌍해서 순간적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폭발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. 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. 제가 30대에 약 한 10년 정도를 새벽 4시에 출근을 했습니다. 남들은 다 자는 시간이죠. 제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하면요.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. 그래야 제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.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. 제가 공고를 졸업하고 재학 중이죠. 3학년 재학 중에 너무 운 좋게도 삼성중공업에 입사를 했는데 그것도 설계 쪽으로 말입니다.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. 영어의 영자, 수학의 숫자도 모르고 정말 답답한 친구였고요. 소위 말하는 경쟁 상대라는 말도 부끄러울 정도로 수준이 낮은 친구였습니다. 29살 때 셋째 이 막내딸을 낳았거든요.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간 이 삼성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. 그러면 우리 애들 어쩌지? 그리고 애 엄마는 나만 믿고 있는데, 이런 생각에 겁이 좀 났었습니다. 3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야간대도 2번 다니고 새벽에 나와서 맨날 그 공부하고 저녁늦게 또 공부하고, 이 시간을 어떻게 만드느냐, 이것이 관건인데요. 결국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새벽 4시에 출근했었죠. 아마 33살 때 겨울로 기억이 됩니다. 잊을 수가 없죠, 저한테는. 애들이 어릴 때 5명이 모두 거실에서 이불을 쫙 깔고 잤습니다. 이 애 엄마 옆에 붙어서 옹기종기 모인 애들을 보면요, 너무 사랑스러웠어요. 아내부터 한 놈씩 제가 쓰다듬으면서 이 뽀뽀를 해주고 출근을 합니다. 오늘도 빡세게 한번 살아보자. 혼자 막 조용히 말을 하고 현관문을 닫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. 저에게는 회사가 전쟁터였습니다. 근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무겁던데요. 자전거 페달을 굴릴 때마다 애들 얼굴과 애 엄마가 곤히 자는 모습이 이 겨울에 칼바람하고 같이 제 이 마음속을 파고들고 찌르는 겁니다. 계속.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. 내가 왜 이렇게 잠 못 자고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 말입니다. 이런 생각이 겹치면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. 닭똥 같은 눈물이. 컨트롤 불가했습니다. 일단 제 자신이 너무 답답했고요. 어릴 때 신나게 놀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지라는 이 생각과 현재 이 고단함을 참으면서 살려고 발부둥치는 제 자신이 불쌍했고요. 또한 애들과 아내의 참된 모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. 폭풍 같은 눈물이 계속 흐르고요. 혼자 막 큰 소리로 저에게 막 욕도 하고 군가도 부르고 숨이 차서 심장이 터져라 그러고 장단지가 찢어져라 막 힘차게 페달을 밟았습니다. 그때만큼 참 제가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. 잘 울지도 않아요. 지금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녹음을 하는데도요.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혼자서 뭐 해보다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너무 한심하고 불쌍해서
이래서 흘리는 눈물은 눈에서 눈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멈추질 않습니다. 나중에는 눈이 건조해지고요. 벌겋고 아픕니다.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. 제가. 위에서 이제 제가 이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자랑함도 제 치부를 사실 보인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. 이 가장으로서 이런 이면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고요. 이 서러움이란 상대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는데요. 정말 가슴 아픈 서러움은 내 자신이 나를 봤을 때 드는 그 서러움이 가장 큰 겁니다.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길을 아는 것과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. 그 서러움을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면요.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죽으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서러움을 한 번쯤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시간이 좀 지나면 열심히 했던 그 시간만큼 자신을 더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실제 그렇더라고요. 뿌듯합니다. 그래서 그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잘 쓰일 수 있는, 그게 저는 행복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그 여성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사실 남자는 울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. 부모, 아내, 자식에게 창피해서 못 우는 게 아니고요. 내가 울면 그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못 우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. 제가 봐도 남자 좀 그래요.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.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것 같아요.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귀찮게 해도 좀 너그럽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. 아내는 아이의 엄마일 수도 있지만요. 남편의 엄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실제 난 엄마는 아니죠. 난 자식은 아닙니다. 남편은 내가 낳은 자식의 뿌리잖아요. 조금만 간대하게 보면 그 뿌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세월이 월척을 갖다 줄지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. 이런 사랑을 베푸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